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의 일들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다시 상승폭을 만들어내 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초반 상승세에 비해서 후반의 모습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참 반갑게 느껴졌던 간밤 미국 증시였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는 좀 적긴 해도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이 연휴 이후에 미국 증시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간밤에 나온 지표들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임시 휴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덧붙여져서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보통 오펙 플러스 회의는 서로 이견이 있거나 감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 소식과 함께 유가가 5% 급락세를 맞이했다가요. 낙폭을 점차적으로 회복하면서 0.86% 하락, 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간밤에 엔비디아 좀 다시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 기대를 좀 해봤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2.5%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매출의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글로벌 IB들은 엔비디아 오히려 매수 적기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고 있으니까요.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 마이크로소프트 샘 알트먼이 결국 다시 오픈 AI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사임이 결정된 지 5일 만이었는데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스닥 지수의 상승 그리고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1.3%가량 상승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자, 더불어서 테슬라가 좀 최근에 주가가 다시금 상승을 만들어주는가 했는데 어제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판결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3%대 낙폭을 겪어냈고요. 거기다가 모델 Y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가격 할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 때문에 마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이제 곧 인하할 것이다 또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66포인트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점차 더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이제는 13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연준으로 인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랠리가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말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S&P 500의 10개 업종이 올랐는데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펙 플러스의 회의 연기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팀 쿡 CEO가 2021년에 앞으로 나의 임기는 아마 10년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차기의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 변동성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간밤에 나온 지표들입니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나왔던 지표는 실제로 약간 배드뉴스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밑도는 뜨거운 고용시장을 다시금 드러내는 지표로 나왔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그도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함께 보시죠.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크게 밑도는 마이너스 5.4%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160억 달러 가량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 급락, 붕괴하는 모습이 아니라 버텨주면서 식어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갔군요. 내구재 수주입니다. 자, 내구재 수주도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등에 업고 가고 있는 지금 현재 미증시입니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함께 보시면 1년, 5년 이렇게 살펴봤을 때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과 이전치를 모두 웃도는 4.5%로 나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물가 둔화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시장, 내구재 수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AI 호황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던 간밤이었습니다만 AMD는 오히려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사실 연간 수치로 따져봤을 때 엔비디아의 간밤의 2.5% 하락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240% 넘게 상승폭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인데요. AMD도 올 한 해 무려 90%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훨씬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AMD 쪽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여전히 AI 호황은 확인을 한 만큼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는 가상자산에서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창업자 자우창펑이 돈 세탁에 관여했다라는 혐의를 인정을 하고 벌금을 물게 되는 건데요. 자, 이에 따라서 바이낸스에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자금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가상자산 흔들릴 위험 없다라는 것 첫 번째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물 ETF를 승인해 주는 데 있어서 SEC가 계속해서 자금 세탁이라던가 돈 세탁 우려 드러냈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세 조작을 통제를 할 수도 있다.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밤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됐던 가상자산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으니까요. 오늘은 또 우리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자산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분석상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좀 들리는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강 건너 돈 구경. 예. 시장은 오르긴 오르는데 뭔가 순환매가 돌면서 이곳저곳 두더지 잡기식으로 시장에서 이제 섹터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장중에 좀 훈훈한 그림이 연출이 됐죠. 전약 하지만 후강의 장세로 양지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코스닥 지수 0.3% 가까운 마이너스권이고 코스피는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돌려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영향을 미쳤던 내용이라고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꼽히는데요. FOMC 의사록, 영향력이 거의 없었죠. 원론적인 수준에서 풀이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이죠. 그런데 호실적이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우려감으로 엔비디아 떨어졌다라고는 보이는데 IB 쪽에선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다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인질 석방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 마감을 시키는 데 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이 구간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보고서가 전해졌는데요. 이게 이겁니다.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 보고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반도체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요? 화끈하게 올린 쪽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700까지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700. 어제 하루 동안만 투자은행에서 이렇게 많이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졌는데 IB는 줄줄이 높여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서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거의 합치된 내용은 이겁니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놀라운 가이던스를 제시한 엔비디아였습니다.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 PER 기준으로 떨어뜨려서 대입을 했을 때도 이 향후의 실적 가이던스치를 대입을 하면 지금 주가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 눈높이를 낮춰서 이 펀더멘탈을 계산을 해봐도 지금의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IB 쪽에서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밤은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보통 휴장 전에는 증시가 소강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거나 아니면 투자를 더 하기 어려운 여건이 요 며칠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보면 참 반도체 편애가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1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기업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 요 순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수한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쪽이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종목들 보시면 카카오 네이버 있는 거 보면 플랫폼도 담았고 한미반도체 반도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담은 걸 보면 지수 자체를 담았다고 풀이해도 무방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제 배터리인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 그냥 지수를 산 그런 모습이 어제 하나의 인상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돈구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 섹터들 보면 싸거나 빈집이거나 라는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플랫폼 네카오죠. 프로그램의 이제 순매수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또 다른 빈집인 조선 쪽도 기관의 순매수가 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해운, 게임, 로봇 모두 같이 싸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 속된 표현으로 못난이주의 주가 차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자금이 유입되기 훨씬 더 이제 수월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각각의 시장에서 명분을 삼고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 가운데에서 주도주라고 할 만한 시세 분출 나왔던 섹터는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죠. 첫 번째는 지금 해수부에서 중동 갈등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니 그걸 대비해서 대체 항만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해운 섹터가 요 며칠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죠. 또 다른 한켠에 신조선가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해드렸는데요. 연속 상승입니다. 3월부터 쭉 보시면 가파른 상승 곡선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2008년이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의 초호황기였죠. 그때 수치가 191.5포인트, 현재 176.6포인트. 거의 그 근접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은 선가는 비싸게 팔리는데 조선 수주량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 급감하긴 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데이터고요. 그래서 시장이 돌린 희망 회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수주량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선가는 비싸게는 팔린다. 그럼 이익은 괜찮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플러스 추가 수주의 여지가 그만큼 남아있다라고도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드디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찍히는 빨간색 흑자 표시 입니다. 올해 빅3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1분기에 먼저 들어간 건 삼성중공업, 2분기에 HD 한국조선해양, 3분기에 한화오션이었습니다. 물론 연간 누적 데이터로 했을 때 올해 완전히 다 흑자로 돌려낸 기업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두 개에서 그칠 수 있겠지만 지금 기대감이 점증되고 있는 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입니다. 연간 수주 목표 대비했을 때 달성량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초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69.5%가량을 지금 달성한 상황이고요. 한화오션은 41%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시장의 이제 기대 심리가 어제 굉장히 뜨겁게 조선으로 모아졌는데 수급적인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화오션의 유상증자 물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일 화요일에 신주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유상증자 1조 5천억 원 나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발행가액이 6일에 확정이 됐거든요. 현재 상장 주식수의 45%에 해당되는 물량이고요. 좀 많긴 합니다. 주당 발행가 보시면 16,73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어제 종가가 27,600원이니까 이 발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익만 65%입니다. 만약에 매도하는 욕구가 나오게 된다면 그 물량을 소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권리 매도 가능일은 상장 2일 전이기 때문에 24일 금요일부터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유상증자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쪽이 방산이라는 점 과거에 체크해 드렸고요. 자, 이제 하반기 신규 테마주의 개인기가 어제 또 나타났습니다. 요 몇 거래일 동안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두드러진 흐름인데 중구난방의 테마 섹터들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그런 기업들이 주가의 시세 분출을 한다. 그만큼 시장이 어떠한 뚜렷한 한두 가지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매도의 거래가 어제는 급증을 했습니다. 변동성 구간으로 이제 진입한 모습인데 역설적이게도 수급의 쏠림은 완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 대장주급으로 올라갔던 건 어제 두산 로보틱스였었고요. 에코아이는 상장되지 며칠 안 됐죠. 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력이 부각됐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증시 휴장에 들어가고요. 오늘 바이오 콘펙스 개최입니다. 이 바이오 콘펙스에 대해서 좀 아래 기입을 해봤는데 국내외 바이오 학계 석학들이 기조 강연을 하게 되고요. 최신의 바이오 트렌드를 반영해서 백신이나 원부자재 관련해서 6개 세션에서 발제와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바이오 행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MM의 본이찰 많이 좀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인수 후보자 기입을 했으니까 일정상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은 좀 보호 예수 해제 두 기업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흥 AI고요. 15.74%의 물량 락업이 해제됩니다. 이 물량이 다 출회되진 않겠지만 이 물량이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움직였던 시간 외 특징주 풍력과 철도 재건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굉장히 강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정시 테마주는 오르락내리락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 장중에는 뜨거운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시간 외거래에서는 꽤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까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연말 연초에 바이오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죠. 그 이유는 가장 큰 컨퍼런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1월에 매해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연말쯤 되면 그때부터 바이오가 들썩이기도 했고 통화정책상은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요즘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요 기술, 수출 내역들 한번 챙겨보시죠. 키움증권의 자료고요.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최신 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올해 내용인데 대웅제약, SK바이오팜, 종근당의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장사인데 이 바이오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꽤 크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 오름 테라퓨틱스 이것도 작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초청받아서 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 라인이 이 빅파마로의 기술 이전한 기업이고요. 파란색은 반환된 품목이기 때문에 이건 제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보면 알테오젠, 한미약품, SK바이오팜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녹십자 랩셀 기술 이전이 됐기 때문에 착착 이제 추가금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이쪽이 작년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